금일 논문 세미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멀티 컴포넌트 RU의 프레딕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MTA 트랜스라는 논문과 STA GCN이라는 논문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스마트 생산 시스템 연구실의 구병모 석박통합과정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이제 예지보전, 프레딕티브 메인터넌스 분야입니다. 해당 내용은 이제 이상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조치하는 유지보수 방법으로 기존에는 원래 컨디션 베이스드 메인터넌스 CBM 방법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래를 예측한다는 점에서 프레딕티브 메인터넌스 PDM 방법으로 최근에는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DM이 제대로 수행이 된다면은 유지 보수 비용이 감소되고 그리고 부품의 재고량도 조절할 수 있으며 그리고 교체 시기를 좀 연장할 수 있고 작업 환경의 안정성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DM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Remaining Useful Life, 잔존 수명을 미리 예측해보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잔존 수명이란 기계 또는 부품이 고장나기 전까지 얼마나 더 사용할 수 있는지 남은 시간이나 주기를 의미합니다. 항공기 엔진을 예시로 들면 지금부터 몇 사이클을 더 비행하고 고장이 날지 예측할 수 있고, 공장의 베어링이라면은 며칠 안에 마모 한계에 도달할 것인지, 배터리 셀이라면은 충방전을 몇 번 더 할 수 있는지 등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최근에 연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멀티 컴포넌트 RU의 프레딕션입니다. 복잡한 시스템 내에 되게 여러 개의 핵심 부품들이 있는데 그 부품들의 각각의 남은 수명을 동시에 혹은 통합적으로 예측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기존 RUL 예측과의 차이는 부품 간의 의존성을 파악해야 되고, 하나의 고장이 다른 부품에 어떻게 전파를 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압 터빈에서 마모가 발생하면은 동일한 추력을 내기 위해서 더 많은 연료를 소모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고압 압축기의 출구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기존에는 이런 연구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어떤 시스템 단에서 큰 RUL을 예측하는 연구들은 꽤 있었지만 각각의 RUL을 예측하는 연구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셋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표를 보면은 어, 기존 연구는 시스템 전체의 고장 시점이 언제냐, 이 엔진이 언제 고장나냐에 관심이 있었다면, 저는 이제 부품 ABC 각각의 수명에 예측해보고자 하고 이제 다중 타겟을 이제 예측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중 센서 관계를 RUL 예측 시에 각 예측 시에 반영하게 되고 부품별 잔여 수명에 따른 개별 교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알고리즘으로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멀티태스크 러닝 혹은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된 동기는 작년 2025년에 롤스 아메리카 컨퍼런스 데이터 챌린지 데이터셋으로 다음과 같은 데이터셋이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데이터셋은 이제 하이 프레셔 터빈, 고압 터빈이랑 하이 프레셔 컴프레서, 고압 압축기, 네, 그리고서 이제 워러워시, 그냥 이건 세척인데 사실 이건 부품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만약 부품이라고 그냥 판단을 했을 때 세 가지의 RUL이 각각 기록되는 데이터셋이 공개되었습니다. 총 14개의 센서를 가지고 있으며 8개 비행 조건, 뭐 이륙, 착륙, 아니면은 비행 중, 뭐 이런 8개 비행 조건에 따라서 데이터셋이 자세하게 수집이 되어 있고요. RUL이 여러 개로 이제 각각 수집되고 있기 때문에 멀티 컴포넌트 RUL 예측 연구가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당 연구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접근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를 참고할 필요가 있었고, 오늘 이제 설명드리는 두 가지 논문이 그러한 논문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MTL 트랜스입니다. MTL 트랜스는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을 가지고 이제 시스템 단에서 Remaining Useful Life를 예측하는 그런 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워킹 컨디션이 시프트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필요한 상황에서 멀티태스크 러닝을 활용한 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인용수는 제가 당시 발표를 준비하던 1월 8일 기준으로 35건 정도 인용이 되었으며 신뢰성 공학지에서 좀 저명한 저널인
Reliability Engineering System Safety에 실린 논문입니다. 해당 연구의 모티베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공 엔진의 경우 이 고장 모드가 다양하고 작동 조건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작동 조건에 따라서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 다른데 그보다 심각한 점은 타겟 도메인 데이터가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도메인 어댑테이션 연구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작동 조건, 새로운 결함이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고, 저자는 로버스트 트레이닝이라는 용어로 다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열화 특징에 의도적으로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한다든가 아니면 외부 도메인을 좀 증강한다든가 레귤러라이제이션 러닝을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좀 강건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멀티태스크 러닝 또한 이제 여러 개의 과업을 함께 해결하면서 공유되는 표현을 추출하기 때문에 로버스트한 성능을 얻을 잠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이런 다른 보조 과업들이 RUL 예측의 선행 작업 정도로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안하는 방법은 SOH 분류와 PD 예측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게 RUL 예측의 선행 작업이 아니라 어떤 계층적인 공유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수행된다고 합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SOH 분류를 먼저 하고 다음으로 RUL 예측을 하고 그 다음으로 PD 예측을 하는 방식으로 계층적 공유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저자는 다양한 보조 과업이 있겠지만 SOH 분류와 PD 예측을 선택한 이유를 SOH 분류는 분류 문제고 PD 예측은 멀티 스텝 회귀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델의 작업 유형이 풍부해지고 관리자에게 다양한 관점에서 포괄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뢰할 수 있는 PDM 결정을 내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제안하는 모델의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트랜스포머, 인코더, 디코더 골격 기반의 이제 계층적인 MTL 구조고 크게 shared transformer based 인코더 부분이 존재하고 그리고 태스크 A가 SOH 분류, 태스크 B가 RUL 예측, 태스크 C가 PD 예측 그리고 이제 활용하는 데이터는 런트 페일러 데이터로 이제 활용하게 됩니다. 먼저 공유되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인코더부터 보면은 포지셔널 인코딩은 트랜스포머라면 활용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다 프로덕트 베이스드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이제 이때 프로스파이스 셀프 어텐션 방식을 활용을 하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모든 쿼리를 검사하는 대신에 무작위로 일부 키를 샘플링 해가지고 이제 하는 방식을 씁니다. 이렇게 해서 각 쿼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좀 스파이스하게 나타내게 되고 이 중요도가 높은 유개의 쿼리만을 남기게 됩니다. 선택된 핵심 쿼리들에 대해서 전체 키와 어텐션 연산을 수행해서 나머지 쿼리들은 평균값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어텐션을 진행하는데 이렇게 하면 훨씬 효율적이라고 하며 이는 인포머에서 사용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셀프 어텐션을 했으니까 이제 셀프 어텐션 디스틸링 레이어를 거치게 됩니다. 디스틸링 레이어 여기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 이거는 간단하게 컴브 1D를 거친 후에 LU를 거치고 맥스플링을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코딩된 특징 표현이 이렇게 자의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코딩한 특징을 피처 디스틸 다시 그래서 이제 SOH 분류를 위해서 다시 활용되게 됩니다. SOH 분류 같은 경우는 초기 고장에 대한 조기 경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며 RUL 예측이랑 다르게 이렇게 헬시하냐 아니면은 이니셜 디그레데이션이냐 아니면 심각한 디그레데이션이냐 이런 현재 건강 상태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각한 열화의 경우 0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초기 열화의 경우 1 그리고 건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2로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Z 아까 들어갔던 그 자의 표현이 분류가 되면은 이 O 햇으로 다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태스크 B는 RUL 예측인데 RUL 예측을 하기 전에는 이 피처 디스틸러를 먼저 거치게 됩니다. 이 부분은 특징 맵 차원을 줄여서 파라미터 수를 감소하기 위함이고 이렇게 하면은 시프트 인베리언트한 속성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이 나오게 되고 이 부분을 다시 리그레서에 넣어가지고 RUL을 예측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표현 같은 경우는 주요 고장 특성을 나타내며 로버스트니스가 향상된 표현을 가지고서 이제 리그레서를 거쳐서 엔드 투엔드 방식으로 RUL을 잘 예측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포머의 디코더 구조를 차용해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두 개의 동일한 멀티헤드 어텐션 레이어를 스택해가지고 만든 부분인데, 이렇게 만든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마스킹합니다. 센서리 데이터를 마스킹하고, 그리고 디스틸된 피처를 이렇게 컨캣해가지고 디코더에 넣어서 다음과 같이 디코더에 넣어서 G를 표현을 합니다. 이 G는 이제 RUL은 단일 예측 값이라고 하면은, 이 PD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부터 미래 특정 시점까지의 성능 저하 진화 과정을 시퀀스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표현 G를 마지막으로 건강지수 HI를 사용해서 초기 고장일 때보다는 작으면 1로, 아니면 이렇게 얼만큼 열화가 되는지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능 저하를 특징짓기 위해 구간별로 쿼드라틱 펑션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 펑션 같은 경우는 그 앞서서 쉐어드 블락은 그 인코더 부분이 되겠죠. 인코더 부분이 쉐어드 블락이고, 그리고 SOH 분류하는, RUL 예측하는, PD 예측하는 부분 각각은 스페시픽 블락입니다. 하지만 스페시픽이지만 결국은 인코더 탄에서 이제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SOH 같은 경우는 분류 문제이기 때문에 포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활용했고, RUL 및 PD 예측은 MSE를 사용했습니다. 대신 이제 PD 예측 같은 경우는 시계열 벡터 값을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로스 펑션을 보면은 어떠한 도메인 어댑테이션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험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CMAPS 데이터셋을 사용했고, 기존과 똑같이 학습 데이터는 런트 페일리어, 테스트 데이터는 업투데이트, 즉 테스트 데이터는 중간에 뚝 떨어진 거기 때문에 시작부터 끝까지의 데이터셋이 아닙니다. 그래서 총 4개의 도메인, FD001부터 FD004, 그래서 이렇게 12개의 크로스 도메인 시프트 시나리오가 만들어졌습니다. 평가지표는 동일하게 RMSE와 스코어 펑션을 가지고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 가지 과업의 각각에 대해서 성능은 어떻게 나오냐에 대한 질문으로, SOH 평가부터 보면은 좀 심각한 열화와 초기 열화는 구분이 쉽다고 합니다. 하지만 초기 열화랑 이제 건강한 부분의 경우 구분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초기 열화 단계의 약한 열화 특징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RUL 예측 성능은 어떻냐 보면은 전반적으로 성능이 준수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열화 단계 동안에 그 뚜렷한 열화 특징 때문에 이 막판에는 더 잘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조건에서 단순한 조건으로의 단일 작동 조건 변화 때는 예측 성능이 특히 뛰어나다고 하는데, FD002에서 001, FD004에서 002가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PD 예측의 경우는 이렇게 시퀀스를 예측하는 건데, 16 정도의 시퀀스를 예측해 보았을 때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잘 예측했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럼 기존 소타 방법들과 비교했을 때는 어떻냐 했을 때 총 9개 이제 비교 모델과 비교를 했는데, 앞에 3개는 DA 모델은 아니고 뒤에 6개가 DA 모델입니다. 그래서 DA 기술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바이 LSTM 같은 경우가 오히려 성능이 괜찮았는데, 그 이유는 작업 조건이 변할 때 DA 방법들이 좀 부정적인 전이가 일어났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 파라미터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를 진행을 했는데, 3가지 민감도 분석을 했을 때 시나리오별로 좀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004에서 001로 이제 전이하는 과정에는 SOH 값이 증가되면 RUL 예측 성능이 향상되지만 더 증가시키면 성능이 저하되고, 그리고 004에서 002는 3가지 트레이드 오프가 다 다른 영향을 보여주고 있고, 004에서 003은 영향이 있긴 하지만 좀 미비하다고 합니다. 이제 각 블락에 대한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 케이스 1 같은 경우가 피처 디스틸러가 없을 때, RUL 예측하기 전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이어리키컬 쉐어링이 없을 때, 그냥 하드 쉐어링만 있을 때, 그리고 케이스 3은 디코더도 없을 때, 케이스 4가 이제 이런 보조 과업이 없이 RUL 예측만 할 때, 케이스 5는 드롭아웃을 뺐을 때 하면은 일단 보조 과업이 없을 때가 성능 저하가 제일 컸고, 그리고 드롭아웃이 없다면 일반화 능력이 조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논문 MTL 트랜스 논문이었고 두 번째 논문은 STA GCN이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최근 올해 2026년에 RESS에서 나온 논문으로 이제 스파셜 템포럴한 어텐션을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와 합쳐서 이제 멀티 컴포넌트를 좀 고려하자. 물론 이제 하나하나의 RU를 예측하는 건 아니지만 각각의 이런 저하를 고려해서 시스템 단의 저하를 예측하자라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의 모티베이션은 항공 터보팬 엔진에서 건강 평가가 어려운 이유는 복잡한 부품들의 관계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항공 터보팬 엔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압축기 그리고 이제 연소실, 터빈 뭐 이렇게 다양한 구역들이 존재합니다. 한 영역의 변화는 밀접하게 결합된 열, 구조, 유체역학으로 인해 다른 영역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스파셜한 상관관계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압축기 출구에서 압력이 감소되면 후속 연소 과정을 방해해서 터빈 성능이 하락하게 됩니다. 높은 온도, 극심한 압력, 장기간의 높은 회전 속도 같은 극한 조건에서 이제 데이터가 수집되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역학 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는데 기존 연구들은 그걸 잘 하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은 이 공간 및 시간 특징의 통합이 조금 경직되었다 아니면 혹은 불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스파셜 템포럴 어텐션을 통해서 이제 유연하게 통합을 했다. 그리고 데이터 처리할 때도 어떤 중복 신호들이 꽤 많은데 꽤 많은데 그걸 선별하는 능력이 좀 제한된다. 그래서 이제 스파셜 어텐션을 통해서 주요한 센서 채널을 동적으로 식별했다. 그리고 장기 시퀀스에서 열화와 관계된 결정적인 시점을 놓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는 템포럴 어텐션으로 열화와 관련된 핵심 시간 세그먼트를 식별했다. 그리고 고정된 그래프 구조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 GCN과 어텐션을 결합함으로써 이제 이 상호작용을 직접적으로 잘 모델링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열화 감지가 좀 어려웠었는데 어텐션을 통해서 관련 없는 정보를 억제하기 때문에 이 또한 어느 정도 해결했다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이 일련의 과정으로 거쳐져 있고 좀 크게 보면은 3차원 슬라이딩 윈도우로 재구성을 해서 터보팬 엔진 작동 주기 특성을 뽑고 그리고 센서를 그래픽 표현으로 바꿔서 이 센서 간의 관계라든가 터보팬 엔진의 그런 물리적인 구조를 어떤 인접 행렬로 인코딩을 해서 모델에게 공간적인 정보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스파쇼 템포럴 어텐션 그래프 컨볼루셔널 모델을 생성해가지고 시간 공간적 차원에서 성능 저하 특징을 식별하고 이를 헬스 인덱스로 변환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특이하게 이건 약간 3차원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게 한 이유는 다양한 길이 L의 모니터링 데이터셋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된 윈도우 길이 스텝 길이 1의 슬라이딩 윈도우를 거칩니다. 이는 뭐 비슷하게 진행을 하는데 두 번째 이 그래피컬 레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특이한 부분인데 어떻게 하는 방식이냐면은 이제 성능 모니터링 센서를 인접 행렬을 통해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원래는 대부분 그냥 그들의 관계를 상관관계로만 표현을 했다면은 이거는 이제 수집 지점 위치가 같을 때 이제 상관관계로 표현을 하고 이제 같은 센서는 1이고 대신 이제 수집 지점 위치가 다르다면은 그러면은 그냥 0으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좀 그래서 스파이스하게 좀 표현을 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HPC 쪽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들 간에는 이제 상관관계로 표현을 하지만 HPC와 저 멀리 뭐 LPT 뭐 이렇게 연결되지 않은 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0으로 그냥 표현을 해버리는 거죠. 네. 그 후에 이제 스파셜 템포럴 어텐션 그래프 컨볼루셔널 모델을 이제 생성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순차적인 레이어 스태킹을 통해서 시간적 및 공간적 차원 모두에서 성능 저하 정보를 식별하려고 하고 여기서 왜 그래프 신경망을 썼냐 하면은 그래프 신경망이 앞서서 만든 그런 인접 행렬을 처리해서 엔진 건강 상태 저하 특징을 잘 추출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 디코더를 사용해서 1차원 벡터로 만들어서 헬스 인덱스를 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입력이 들어오면은 템포럴 어텐션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스파셜 어텐션을 만들고 인접 행렬이랑 결합을 합니다. 앞서서 만들어 놓은.
그리고서 어텐션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고 타임 컨볼루션 인코더, 리니어 디코더 그렇게 해서 헬스 인덱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하나씩 보면은 먼저 템포럴 어텐션 머신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간 영역에서 이제 엔진 성능 상태랑 다른 시점 간의 상관관계를 보는 부분이고 수식적으로는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냥 어텐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텐션을 진행하게 되고 시간 차원에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해서 템포럴 어텐션 행렬 이 다시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차원에 따라서 원래 입력을 좀 재가중하는 방식으로 스파셜 어텐션 모듈에 입력을 만들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센서 노드 간의 공간 상관관계를 처리하기 위해서 스파셜 어텐션 머신을 이제 만들었는데 앞서서 그 템포럴 어텐션에서 나온 입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공간 성능 저하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버스트니스나 제너럴라이제이션 능력이 향상될 수 있고 그 과정에 대한 수식 또한 어텐션 수식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맥스를 거쳐서 인접행렬의 가중치로 이제 사용하게 되고 그게 스파셜 어텐션 행렬입니다. 그래서 스파셜 어텐션 행렬이 만들어졌으면 그걸 이제 앞서서 인접 행렬의 가중치로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중치로 활용하고 어텐션 그래프 컨버전 네트워크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건 고전적인 이제 GCN을 활용하는 거에 넘어서 이제 이 컨볼루션원 부분을 프리의 영역에서 대각선 선형 연산자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 좀 복잡할 수 있는데 그냥 이 쉐비셰프 다항식 근사로 다중 호비 이웃으로부터 정보 집계를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어텐션을 진행하는 겁니다. 좀 너무 어려운 부분이어서 넘어가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은 좀 계산 비용을 좀 줄일 수 있고 좀 더 효율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이제 다음으로 타임 컨볼루션 인코더를 거치고 리니어 리그레이션 레이어를 거침으로써 최종적으로 헬스 인덱스를 만들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각 부품들 간의 헬스 인덱스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시스템 레벨 단위로 만들어서 궁극적인 하나의 시스템 단위의 헬스 인덱스를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실험에 활용한 데이터셋은 NCMAPS 데이터셋입니다. 이제 CMAPS 데이터셋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다양한 작동 조건에서 수집한 데이터셋이며 펜, APC, HPC, HPT, LPT 등 주요 연력학적인 상태를 포함하는 엔진 구조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NCMAPS 같은 경우는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로 이제 비행한 데이터셋을 수집한 것이고 총 352번의 비행이 있습니다. 주로 중거리와 장거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 지속 시간 외에도 이륙 및 착륙 같은 경우도 NCMAPS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비행 지속 시간 외에도 이륙 및 착륙 주기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고 왼쪽 그림을 보면 이는 엔진 성능 저하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엔진의 개별 수명 주기 동안 어떻게 운용됐는지 통계적 분포를 보면은 뭐 유닛 9 같은 경우는 좀 저고도 저마하에서 이렇게 낮게 비행을 했다면 유닛 10 같은 경우는 고고도 고마하수로 높고 빠르게 진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수명이 좀 다르겠죠. 그리고 이제 DS02의 세 개의 유닛에 대해서 뭐 LPT 효율이나 유량의 성능 저하 같은 좀 물리적인 것도 많이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거리 비행을 하면은 조금 더 빠르게 비선형 성능 저하가 있고 단거리 비행의 경우 더 느리게 비선형 성능 저하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셋은 총 6개의 도메인을 활용을 했고 이제 65개의 엔진 유닛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DS03, DS06 같은 경우는 다중 부품이 성능이 저하한 상황입니다. 뭐 DS03은 HPT, LPT, DS06은 LPC, HPC가 성능 저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에 대해서 어떠한 디그레데이션이 존재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다음과 같이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평가 지표는 RMSE와 조금 독특하게 로버스트니스는 성능 저하 과정에서 확률적인 특성, 모니터링 매개 변수 및 환경 조건의 변화 같은 교란에 불구하고 이게 헬스 인덱스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수식이고 트렌더빌리티는 헬스 인덱스가 시간에 따라서 잘 나오는지 장기적인 성능 저하 패턴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반영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수식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능 저하 과정이 비선형이기 때문에 스피어만 개수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한 6개의 도메인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했고, 뭐 전처리 과정으로 민맥스 정교화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인접 행렬을 계산하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같은 센서끼리는 1이고, 그리고 이제 같은 그 부품 위치에 존재하는 것들끼리는 상관계수를 구하게 되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그냥 다 0으로 처리해 버리기 때문에 스파시티가 다수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싱글 컴포넌트에 대해서 먼저 테스트를 해봤을 때가 이제 DS01 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뭐 HPT 성능이 저하될 때 저하되는 과정이 이런 고압 로터 속도 감소로 인해서 총 압력비가 감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P2, P42 이 성능 저하 거동과 일치하게 나왔다. 이런 식으로 조금 물리적으로 설명을 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능적으로는 아래 오른쪽과 같이 잘 나왔다. 하지만 이건 비교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판단해야겠죠. 멀티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DS03 데이터셋으로 이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리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HPT 퍼포먼스가 디그레데이션 되면 어떤 센서가 낮아지고 어떤 센서가 높아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떠한 센서가 높아지고 이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이 스파셜 어텐션 부분, 파라미터 웨이 디스트리뷰션 부분을 보면은 잘 반영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NF, SM, FAN, W21을 통합한 센서들은 특정 디그레이션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어텐션을 거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면서 물리적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텐션을 가중치를 모두 다 활용한 거랑 아니면 상위 5개, 하위 5개 파라미터만 가지고 활용한 것에 대해서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하위 5개를만 사용했을 때는 상위 5개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성능이 안 좋습니다. 하지만 상위 5개만 사용했을 때보다 전체를 사용했을 때가 성능이 더 좋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그 가중치를 활용하는 것이 성능이 좋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스파셜 템포럴 어텐션이 부재하면은 이제 성능 저하가 얼마나 있는지도 그냥 GCN과 함께 비교를 함으로써 보여주었습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도 다양하게 진행했는데, 템포럴 온리, 스파셜 온리, 혹은 어텐션 수설을 역순으로 한다든가, 동적 재가중치가 없는 그런 정적인 그런 GCN을 활용했다든가, 혹은 그렇게 활용했을 때 경고성이 좀 저하되고 예측 오차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LSTM이나 GRU와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더 성능이 좋았고, 비슷한 스파셜 템포럴 그래프인 GTCA, 그래프 웨이브넷, DCRNN과 비교했을 때도 성능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디퓨전 모델이나 커잘 모델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러한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도 성능이 더 좋았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MTA 트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 상황에서 타겟 데이터 없이 이제 계층적인 공유 방식의 멀티태스크 러닝 구조를 제안을 했고, STA GCN 같은 경우는 항공 터보팬 엔진의 복잡한 부품 간 상하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스파셜 템포럴 어텐션과 GCN을 결합을 했습니다. 둘 다 좀 다른 태스크긴 하지만 제가 여기서 얻어가고자 하는 거는 단순히 여러 값을 예측하는데 그치지 않고 보조과업을 활용한다든가, 혹은 이제 어떤 물리적인 구조를 센서 간의 상호작용을 직접적으로 모델링해서 하는 방식으로 좀 이 멀티 컴포넌트 RUL 예측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좀 고민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